안녕하세요. 공부학 특강 미라클 동준, 현준, 주준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핸섬 준. 정말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투 준이 모인 이유는 뭐죠? 자,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투 과목. 자, 내신 공부 1등급 올리기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2등급 아니죠. 투준이라서 2등급이라고. 말 조심해야 돼. 1등급이죠. 우리의 목표는 1등급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어 앤 수학 내신 1등급의 비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 수요를 지나서 지수와 로그 공부할 것 같은데요. 자, 국어는 어디쯤 공부하죠? 대부분 학교들이 지금쯤은 이제 국어 2를 배우고 있을 거예요. 1학기 때는 국어 2를 배우고 2학기 때는 국어 2죠. 그래서 이제 국어의 5영역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국어의 5영역? 몰라요. 문법. 그렇지. 문학, 비문학, 화자문 막 나오고 있어. 그렇죠. 국어의 5영역은 바로 이 화법, 장문, 그 다음에 문법, 문학, 독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영역이 고루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서로 이제 의사소통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융합적 사고도 배우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내신 관련된 요소를 배우게 됩니다. 네. 자, 오늘 고1 내신 국어와 수학 공부법을 하지만요. 고2, 고3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죠. 그렇죠. 단지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1 때부터 차근차근 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뭐 고2다, 나는 고3인데, 나는 고2인데, 뭐 그래서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아니죠. 네,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진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우리 투준과 함께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라클 우리 친구들 이제 또 한번 쭉 보죠. 네, 우리 효원이 수학 1점만 더. 안타까움이 느껴지네요. 네. 희재 또 오키. 이오키님이 참석한 학부모님이신가요? 그러게 옛날 이름 같네요. 이름이 좀 옛 이름이신데 예스러움이 느껴지네요. 네, 혜원이가 잘생겼다고. 진짜 고맙습니다. 네, 근데 쌤한테만 잘생겼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내 편은 없니? 자, 2017학년도에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이 70.5%를 차지합니다. 작년에 67.4%보다 3%가 올라갔죠. 수시 모집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 70.5%. 굉장히 높죠. 예, 굉장히 높은데요. 거의 3분의 2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잡지 않고서는 대학 입시 성공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신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짠! 짜잔! 투준이라서 차트도 이 2개를 준비한 건가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이 국어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어를 한번 보시면 자, 국어 내신 뭐 뜸시 주건디? 자, 한번 보죠. 일단 보면은 일단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뭐가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짜잔! 네, 그렇습니다. 국어는 모든 과목의 도구 과목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국어는 모든 과목의 수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단.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뭐 다른 과목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수학에 이제 문장제 있잖아요. 긴 문제 있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해석을 못하면 못 풀잖아요. 못 풀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 능력이 없으면 수학도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모든 과목의 도구 과목이기 때문에 국어 내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과목도 다 잘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춘 것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내신 모태입시 주건디 두 번째. 뜯어지는 소리가 예술이네. 자, 융합적 사고력의 지표라고 되어 있죠? 자, 융합적 사고력. 되게 표현이 좀 거창한데요. 자, 국어에서는 우리가 이제 국어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말만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보시면 국어 교과서를 잘 보세요. 과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인문도 있고 역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수학도 있어요? 그럼요. 예. 그 수학 지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융합적 사고력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국어 내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다양한 학문에 대한 이해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국어 내신 모태입시 주건디, 모시 주건디 세 번째입니다. 또 듣고 싶네요. 자, 의사소통 능력의 지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의사소통 능력의 지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국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국어 과목이 존재하는 이유가 자, 상대방과의 어떤 원활한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 국어,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국어 시험 같은 경우는 출제자가 원하는 바를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원하는 바를 갖다가 잘 듣고 잘 보고 그 다음에 잘 풀고 이게 바로 출제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자, 국어 내신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 수학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수학 내신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까요? 자, 짜잔. 자, 수학의 위계질서. 자, 수학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배웠던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끌어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1 내신에 정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자, 만약에 고1 내신이 좀 부실하면요, 나중에 고2, 고3 돼서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다짐이 들어도 학습 결손에 발목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일찌감치 파악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수학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 공개하겠습니다. 자, 짜잔. 짜잔. 자, 수학 내신을 잡으면 내신 천하통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수학은요, 깊이 있는 이해와 정말 노력이 필요한 과목이죠.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당장의 성과에 치중하다 보면 수학을 멀리하고요, 단편적, 개별적 지식이 필요한 그런 암기 과목에 치중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정말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을 잘하는 학생은 많은데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굉장히 드문다는 거죠. 그래서요,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남들과 구분되는 나만의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또 시험 기간에 수학을 제외한 암기 과목에 이제 올인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과목까지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공개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토끼, 자, 토끼 이게 뭘까요? 토끼. 자, 공개하겠습니다. 자,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귀여워. 자, 귀엽죠? 자, 수능이라는 것은요, 아무 데서나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과정에 출제 경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출제해야 될 게 있고, 출제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면요, 정말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반영한 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필수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통해서 내신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효과적인 수능 공부를 한다는 거, 그런 말이 되겠죠. 알았죠? 이렇게 해서 수학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이 컨셉이 투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차트 보기도 원래는 이제 두 개로 하려고 했는데 예. 사실 이 내신의 중요성이 두 개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죠. 부족하죠. 사실, 세 개로도 사실은 모자라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내신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좀 예를 들자면, 선생님 제자 중에서 A라는 학생이 있어요. 좀 뛰어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죠. 자, 그 학생은 1학년 때부터 내신의 중요성을 알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그러다가 고2, 고3이 되면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때는 내신을 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A도 좀 성적이 하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때 워낙에 좋은 성적을 받아놔서 정말 대학에 진학할 때 넓은 선택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신이 탄탄하니까 또 고3 때는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개념이 탄탄하니까. 그렇게 해서 수능 최저 기준도 충족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내신만 잘 다져놔도 이 대학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요. 네. 자, 근데 왜 우리 학생들은 이 내신 시험에 실패를 할까요? 그럴까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일단 이제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한다는 거, 또 이제 깊이 있는 이해를 안 하고 무작정 암기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내신 대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문제를 조금만 이렇게 이제 꼬아도 비틀어도 못 푸는 거예요. 네. 자, 당장의 성과에 치중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서 벼락 공부하려다가 수학을 포기하고 학습 결손이 쌓이다 보면 결국 수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보면은요,
이 교과서 문제를 갖다가 경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보다 참고서를 더 이게 중심으로 공부하다든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예, 이 문제 출제자인 교사들은 철저하게 교과서 중심으로 그렇죠. 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요. 개념을 우습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보면 어떤 법칙이나 공식들의 배경, 나오게 된 과정, 그리고 정의에 해당하는 예와 그렇지 않은 예들,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건너뛰고 딥다 문제만 풀다 보니까 깊이가 없죠. 이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에 좌절하는 겁니다. 내가 학생 때 저랬는데. 네, 이런 찔린 학생은 좀 있죠? 이런 학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약간의 응용 문제도 막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내신 실패는 없다. 자, 그럼 선생님, 국어 내신 공부에서 좀 키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있죠. 자, 일단 학교마다 국어 시험 문제 스타일이 다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국어 내신은요, 담당 교과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내신 공부에서 가장 사실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국어 선생님의 수업을 가장 잘 열심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충실하자,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필기를 꼼꼼하게 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갖다가 출제 실지를 예측해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학은요? 수학은 딱 세 가지 들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교과서. 왜냐면 교과서에서 출제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술형 평가에 대한 좀 대비가 있어야 돼요. 다른 문제 풀듯이 대충 대비하면 꼭 감점을 받거든요. 비역이나 그런 과장 같은 것들에. 그리고 세 번째는 수학 같은 경우는 벼락치기를 절대 금지합니다. 평소에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공부해서 시험 기간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장동준 선생님 말씀처럼 내신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이런 연결 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학생들은 무엇보다 학교 선생님들을 귀찮게 해야 돼요. 대본에 이거 나와 있는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을 정말로 귀찮게. 근데 이거 노래 학생들이 알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본 쓰시면 좀 나이가 좀 옛날 노래. 옛날 사람. 네, 그렇죠. 자, 저는 질문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1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중에 이제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에 와서 저에게 질문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그래서 질문을 성실하게 다 이제 답변을 해주는데,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친구들, 그 질문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이제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듣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1대1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은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정확하게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예외 없이 국어 내신이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아는 내용 같지만 좀 헷갈리고 함정 같은 문제가 우리를 좀 괴롭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렇죠.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죠. 국어에도 함정 문제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 문제들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출제한 문제를 가지고 국어 함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이렇게 글이 많죠, 그죠? 글이 쭉 있고 오른쪽에 발문과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함정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함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보면은 선택지의 적절성을 우리가 이제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 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자, 일단 정답을 혹시 아시는 친구? 1번. 자, 다른 학생 맞다고. 맞아요? 맞아요. 뭐가 맞아요? 1번 틀렸어. 뭘 맞아? 잘 보세요. 자,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다. 자,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위에 나와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원자는 크게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지며 원자핵은, 그러니까 원자가 아니고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는 거죠. 다 낚이셨네. 그렇지. 낚였어. 그래, 우와, 원자핵이네. 안 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이 바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1번에 함정이 살짝 깔려 있었다. 어디 부분에? 주어 부분에.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지의 적절성을 잘 판단한다면 우리가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본래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문제도 함정이지만은 이 스스로 빠진 함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또 틀린다는 거. 네. 자, 우리 경험이 말해주죠. 자, 틀렸던 문제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잘 안 풀리거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틀렸던 문제 혹은 맞았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문제는 반드시 체크해놨다가 일정한 주기를 두고서 계속해서 풀어봐야 합니다. 내가 문제를 어디서 막혔었지? 풀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었지? 그러니까 반성의 시간이죠. 사람이 성장할 때는 자기 반성이 필연적이거든요. 그래서 꼭 문제만 풀지 마시고 문제에 대한 생각을 갖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네. 국어보다 제가 국어 선생님이지만 네. 국어보다 수학이 좀 더 함정이 많을 것 같아요. 많죠. 네,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자, 팁을 5개 정도 드리면 와우! 많죠? 네,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는 벼락 공부보다는 평소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누적적으로 복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면 단기 기억에 있거든요. 자, 그것은 쉽게 휘발돼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했던 말 표시하는 거 알죠?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선별적으로 공부하기. 자, 세 번째는 교과서의 개념들 있죠? 정의, 공식이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구구절절한 말들 꼼꼼하게 읽고 음미하겠습니다. 음미. 그리고 네 번째는 수행평가.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서술형 평가만을 위한 특별한 대비 꼭 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바로 시간 관리 능력. 시간 관리는요. 네. 네. 아무리 잘해도 네. 잘 문제를 풀어도 네. 주어진 시간 안에 못 풀면 소용이 없죠.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네. 시간을 딱 정해두고 문제를 푸는 연습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때에는 이제 시간을 재지 말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는 어떤 그 자세도 네, 역시 필요하겠죠. 중요하겠죠? 네. 네. 균형이 중요하죠. 처음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안에 최대한 점수를 올리는 공부, 그 다음에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공부,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춰야 돼요. 보통 내신은 50분 동안 시험을 보죠. 한 20문제 정도 보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당 2분 30초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적이고 쉬운 문제를 조건 반사적으로 빨리빨리 푸시고 시간을 축적해서 고난이도 문제 아니면 서술형 평가 문제 딱 할애를 해서 고득점으로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네. 수학 서술형에 더 투자하라. 그렇죠. 근데 수학 서술형 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려워하고요. 잘하는 학생도 꼭 부분 점수를 깎이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히 서술형 평가 대비를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서술형 평가 이렇게 대비하라. 잘 보세요. 자, 첫 번째는 교과서를 활용하라. 자, 교과서에 보면 서술형 문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른 문항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렇죠. 뒤에 답안지를 보면 채점 기준표와 반영 비율, 배점들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풀 때 답만 내지 마시고요. 꼭 과정을 적어본 다음에 요소별로 채점하면서 그 문제의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학교 시험에 서술형 평가 채점 기준표를 입수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몰래 입수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시험이 끝나면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출제자인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채점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꼭 1학기 때 지필평가 기준표를 모아서 한번 보는 연습을 해야겠죠. 자, 요게 이제 학교에서 제출하는 그런 제공하는 채점 기준표인데요. 이게 문제고 이게 바로 모범 답안이죠. 요소별로 채점 기준이 있고요. 각각에 대응하는 그렇죠. 배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풀이 과정을 백지 위에
논리적으로 적어보는 그런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꼭 서술형 평가만을 위한 방법은 공부법은 아니니까 좀 더 높은 사고력을 기르려면 꼭 필요한 공부가 되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방금 이게 선생님이 하신 거 보면서 네. 참 저도 이제 잘 이렇게 평가 기준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자, 그럼 국어도 서술형이 있죠? 있죠. 자, 국어 서술형은 어떻게 대비할까요? 자, 국어 서술형도 역시 수학 서술형만큼은 아니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요. 네. 일단 출제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게 써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출제자가 제시하는 조건. 네. 일단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제 조건이 한 문장으로 쓰시오,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유법을 쓰시오 하면은 그 두 개를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중학교 때 있었던 문제고, 고등학교 때 서술형 문제는 우리 친구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조건이 많으면 5개까지, 4-5개 막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럼 그 4-5개를 갖다가 잘 충족시켜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겠죠. 하다 보면 막 빠뜨리면 이제 감점되고요. 아. 그 다음에 또 요즘 또 이런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도 공감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어때요? 이 서술형 시험지가 원고지인 학교가 있어요. 원고지. 그 원고지면 어떻게 됩니까? 띄어쓰기, 맞춤법 다 맞춰야 돼요. 골치 아픕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감점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맞춤법 규정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감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신 공부법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내신 공부만 하다가 수능 대비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학생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내신만 파고들다가 뭐 수능은 놓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일단 모두 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떤 내신을 공부하는 것이 곧 수능을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100문의 불여일견 직접 보는 것이 낫겠죠. 같은 주제를 통해서 내신 문제와 수능 문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두 집합 A, B가 있습니다. 그리고 A는 X에 포함되고 X는 B에 포함된다. 이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보니까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A가 X에 포함되니까 특정한 원소를 포함할 때의 부분 집합.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X는 벌써 16개? 와, 빠르네요. 자, 그러면 같은 주제를 통해서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집합 A, B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시작이 비슷하죠? 그리고 역시 밑에는 B가 X에 포함되고 X는 A에 포함될 때 집합 X의 개수. 역시 이번에도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제외할 때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묻는 문제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눈치챈 학생이 있겠지만 이때는 A, B의 원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부등식의 영역 개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내신은 범위가 좁기 때문에 한 문제당 하나의 개념을 다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능 문제는요, 범위가 넓다 보니까 때로는 2개 이상의 개념이 통합적으로 제시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익히고 네. 많은 문제를 푸는 과정이 그게 곧 수능 대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굳이 내신과 수능의 차이를 말하자면은 내신은 이제 그냥 하나의 개념 알아도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제 수능은 좀 다양한 개념을 좀 종합적으로 알아야 네. 풀린다는 점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평가원이나 수능의 출제 경향을 보면요. 수학 같은 경우는 30문제 중에서 4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 가지 개념만 묻고요. 거의 학교 내신과 비슷하거나 기존의 기출문제와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4문제 정도가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은 기본적인 문제 푸는데 주력해야겠죠. 네, 자 이제 내신과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파악하게 된 약점 부분을 보완해야 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EBS 인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방학 시간을 활용해서 네. 독서를 좀 하세요. 평소에. 독서에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독서를 할 때 그 감상을 꼭 기록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상 기록으로 남겨두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생기부, 생활기록부에 독서기록 그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써 읽어놓고서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안타깝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생기부 과목 독서나 공통 독서 부분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제 우리 친구들도 많은 질문들을 또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슬슬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 건데요. 예. 곽승우 학생 수학 자습으로 하는데 자습 요령 같은 것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자, 뭐 선생님 지금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면요. 수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와 심화 문제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보면서 그 각각의 교과서나 참고서의 대표 예제들이 있죠. 반복해서 풀어서 정말 숙달해서 시험장에서 빠르게 풀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플러스 알파는 정말 나의 능력보다 조금은 높은 심화 문제를 푸는 연습을 통해서 사고력을 높여야 돼요. 이때 학생들이 가지는 불안감 중 하나는 뭐 30분, 40분 고민했는데 안 풀리면 나의 노력이 헛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고민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의 사고력은 증가한 거고요. 충분히 고민했지만 안 풀린다면 한 수 배우겠다는 자세로 뭐 답안지를 보거나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아니면 뭐 EBS의 문항 코드를 이용해서 해설을 들은다면 정말 높은 성장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일단 우리가 지금 국수를 준비했잖아요. 국수. 한 가닥, 두 가닥. 한 가닥, 두 가닥. 내신 1등급 가닥 뽑아내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국수를 만들어놨는데 이 국수를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의 노하우를 집결시켜서 지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기 어떤 그런 한계를 정해두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계속 오르고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투준. 자꾸 우리가 투준이잖아요, 우리가? 네. 너무 괜찮다. 느낌 좋죠? 네, 느낌 있어요. 느낌 아니까. 우리 나중에 강의도 이렇게 투준 컨셉으로 같이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아우, 투준. 완전 핫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이제 나중에 한번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저 학생들 위해서 한마디만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자, 오랫동안 원했던 길 위에 서 있을 때 그 기분 아십니까? 정말 멋진 일이죠? 자, 여러분들도 꿈꿔왔던 그 길에 서 있기를 기대하는데요. 정말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하는 것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갔던 지난 시절들, 정말 헌신들, 후회 없는 기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시절 보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요.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후회 없는 그런 삶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장동준, 수학 김현준, 우리는 투준이에요.